이단 신천지가 소속을 감추지 않고 신분을 당당히 드러내며 공격적인 포교 활동에 나서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주일학교 교사의 일방적인 전달 방식의 공과 교육이 소그룹 같은 관계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구티비 부울경본부가 방송센터 이전을 기념해 지역 문화사역의 일환으로 시각장애인들과 공연을 열었습니다. 2021년 코로나로 운영이 중단됐던 뉴욕 선교사의 집이 재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연극 스크루테이프가 기독교 연극 사상 최초로 앵콜 공연을 진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이단 단체가 자신들의 신분을 감추고 포교 활동을 하는 건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신분을 드러내고 직접적인 포교에 나서는 추세인데요. 평택역 앞에선 이단 신천지가 한 달 넘게 천막까지 치고 러브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포교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러브 프로젝트가 아닌 미혹 프로젝트라고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 장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록색 유니폼을 입고 피켓을 든 사람들이 지나가는 시민들을 붙잡고 말을 겁니다. 멈춰선 시민의 옷깃을 붙잡고 천막으로 이끄는 이들. 이단 신천지 교도들입니다. 취재진이 시민인 척 접근하자 자신들을 소개하고 포교를 시작합니다. 맞아요. 저희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상대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읽어보시면 우리 신천지에서 하는 일들 또 지금의 말씀 이것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가져와서 읽어보셔요. 교도들은 이 포교 활동을 러브 프로젝트라고 주장했습니다. 설문지에는 종교와 상관없는 5개 질문과 함께 개인정보를 적는 칸이 있습니다. 모르고 작성하게 되면 포섭을 위한 본격적인 접촉이 시작됩니다. 한 시민은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이단 신천지가 노골적으로 포교 활동을 하고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데 대해 불쾌하다고 말합니다. 솔직히 안 좋은 거지. 가정을 파괴하고 그거 한 번 빠지면 헤어나지를 않으니까 뭐 재산 같은 거를 다 반납해야 되고 거기에 뭐 안에 들어가서 뭐 생활을 해야 되니.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소협회 진용식 대표회장은 이단 신천지의 러브 프로젝트를 사기 포교라고 말합니다. 신천지 교리를 세뇌시키기 위한 기초 단계라는 겁니다. 이단 신천지 교도로 만들려는 미혹 프로젝트라고 불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기 포교입니다. 거짓말로 교리를 전해서 사람들을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거죠. 이미 다 세뇌가 되고 완전히 신천지 미혹된 다음에 신천지라는 걸 알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이미 때가 늦었죠. 돌아올 수 없는 데로 가는 겁니다. 그거는 러브 프로젝트가 아니고 신천지로 미혹하기 위한 미혹 프로젝트입니다. 진용식 목사는 신천지에 빠지면 인생이 피폐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거짓된 교리가 학교와 직장, 가정을 버리게 하고 신천지 교회에만 시간과 돈을 쏟도록 미혹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래서 신천지 사람들은 그 허황된 교리에 속아서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깨닫고 나면 너무나 허무해지고 심지어는 우울증 같은 걸로 고생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단들의 은밀한 포교에서 공격적인 포교로의 방식 전환이 경계하기 더 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상적인 단체인 것처럼 활동하는 전략에도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일상에 파고드는 것에 익숙해지는 순간 이들의 포교로부터 안전해질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구티비 뉴스 장현우입니다. 교회에서 이뤄지는 청소년 사역은 대부분 교회 교사가 일방적으로 말하는 공과 중심의 사역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와 이들을 이끌 사역자의 역량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가르치는 사역에서 자신의 간증을 할 수 있는 소그룹 사역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배 후에 진행되는 교사와의 공과 시간은 일방적 방식의 사역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배와 교육 모두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역자들은 교회 교육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지를 늘 고민합니다. 과연 아이들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공과 공부를 진행하는지에 대해서가 좀 많이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일방적인 교회 사역 방식은 청소년들의 참여도 저조로 나타납니다. 지난해 교회 분방 공부에 대한 목회자의 생각을 묻는 질문에 39%는 무의미하다고 느낄 때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단순히 신앙 지식을 가르치는 교회 학교의 방식에 어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훈련의 활동에 크게 관심이 없는 친구들도 많아서 이제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소그룹 활동을 조금 더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청소년 문화사역단체 10대지기 강학성 목사는 교사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듣기만 하는 복음이 아닌 학생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청소년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그룹, 소위 말하는 한 사람이 진행을 하고 듣는 입장의 일들을 많이 사역 가운데 처하게 되는데요. 그것보다 소그룹으로 모일 때 좀 더 복음을 진하게 접하게 되고, 강 목사는 또 목회자를 위한 소그룹 교육도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을 이끌 교사들을 소그룹 리더로 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체계를 갖춘 교육을 통해 목회자가 부서 구성원들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분명한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한 복음이 분명한 구조의 단계를 거쳐서 아이들이 그 생각들을 표출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런 훈련들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 한국교회 내 다음 세대가 줄면서 단순 전달보다 관계 중심의 교육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한국성서대학교 교목 박민수 목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설교가 아닌 소수의 제자가 모여 예수와 나눈 대화를 통해 깨달음을 얻었다며, 소그룹 사역으로 성도와 사역자 간 관계가 살아나고 교회의 부흥이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앞서 구티비 부울경본부 방송센터 이전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번엔 구티비 부울경본부가 문화사역의 일환으로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방송센터 이전을 기념하는 공연을 열어 주목됩니다. 이진호 PD가 보도합니다. 구티비 부울경본부가 2일 부산 해운대 문화회관에서 방송센터 이전 감사 공연을 열었습니다. 이번 공연은 시각장애인들로 구성된 아르테 문화복지회가 선보이는 무대로 쇼팽, 베토벤, 슈베르트 등 클래식의 대가들의 작품을 피아노 독주와 색소폰 연주 등으로 소화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연주자들의 순서가 끝날 때마다 무대는 뜨거운 박수갈채로 가득 찼습니다. 공연에 나선 출연진들은 좋은 무대에 함께 설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같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장애를 뛰어넘어 열심히 이렇게 해서 정한인들 못지않게 열심히 해서 잘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대에 서게 돼서 너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또한 다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인해서 올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지역 문화사역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공연에 7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특히 마지막 순서인 찬송가 여기에 모인 우리를 연주할 때는 모두가 한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나 찬양을 부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참석자들은 구티비에서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며 문화사역에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멋지게 연주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감명을 많이 받았고요. 구티비가 앞으로도 이런 장애인을 위한 음악회나 아니면은 약소한 사람들을 돌보는 이런 음악회나 아니면은 이런 행사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부울경본부는 이번 이전 감사 공연을 시작으로 향후 다양한 문화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이진우입니다. 2021년 말 운영이 중단됐던 뉴욕 선교사의 집이 지난달 30일 뉴욕 만나교회에서 감사예배와 함께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그동안 뉴욕 교계의 모금 활동을 벌이며 운영 재개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왔던 최문섭 장로는 선교사의 집이 1년 폐쇄됐던 시간 중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지난 9월에는 뉴저지 선교사의 집을 오픈하게 하셨고 이제 뉴욕에도 다시 오픈하게 됐다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골방에서 기도하는 우리 선의 식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뉴저지와 뉴욕에 이렇게 하나님의 선교사의 집을 열게 됐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단기로 오시는 분들을 섬기지만 장기로 오시는 분들 또는 은퇴하신 선교사님들을 모시는 그러한 시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뉴저지 선교사의 집은 세들브룩에 위치한 뉴저지 미랄 선교단 쉼터, 뉴욕 선교사의 집은 플러싱에 위치한 뉴비전 교회를 사용합니다. 각각 20명과 1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C.S. 루이스의 명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각색해 선보인 연극 스크루테이프가 기독교 연극 사상 최초로 앵콜 공연을 진행합니다. 스크루테이프는 앞서 대학로 초연 당시 2주간 전석 매진을 기록할 정도로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연극은 악마 워무드가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임무를 가지고 다양한 전략을 펼치는 내용으로
기독교인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일깨우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됐습니다. 제작사 약인과 보아스 컴퍼니 추상미 대표는 이 시대 교회와 성도를 일깨우고 청년과 다음 세대의 눈높이에 맞춘 트렌디한 스타일로 영적 깊이를 전할 공연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박신호 선교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지난 1일 제42회 한국전력그룹 선교회 연합성회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란 주제로 대전시 문지동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성회에서 대전 생명샘교회 강지철 목사는 설교를 통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크리스천이라는 신분을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드러내며 복음을 전하는 한국전력그룹 직장 선교사가 되자고 전했습니다. 설교 후 한전그룹 연합성가대의 찬양과 한전선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지회 후원 내역 보고가 이어졌고 전력산업 생태계의 조속한 복원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가 3일부터 부분 파업을 진행합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 등 13개 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연가 또는 단축 진료를 하고 전국 각지에서 법안에 대한 규탄 대회를 개최합니다. 다만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기관마다 부분 파업 시간과 형태를 자율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들은 간호법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17일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민경제 부담 등으로 지연된 올해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이르면 다음 주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전력이나 한국가스의 자구 노력을 전제로 조만간 요금 조정을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정부 안팎에선 전기요금이 킬로와트 시당 10원 내외로 오를 거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전기요금 부담액은 기존 5만 원대 후반에서 6만 원대로 올라갈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의 역사이자 왕가의 권위를 상징하는 의례용 도장과 문서가 보물로 지정됩니다. 문화재청은 3일 종묘 신실에 봉안돼 온 조선왕조 어보, 어책, 교명 등 총 4건의 문화유산을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선왕조 어보, 어책, 교명은 1392년 조선 건국부터 1910년 일제의 강제 병합까지 조선왕조의 각종 의례에 사용된 인장과 문서를 뜻합니다. 주한미군으로부터 돌려받은 용산 미군기지 일부가 4일부터 용산 어린이 정원으로 재탄생합니다. 대통령실은 2일 용산 미군기지 반환 완료 후 추진 예정인 300만 제곱미터 규모의 용산공원 조성에 앞서 대통령실 청사 앞쪽 30만 제곱미터 부지를 용산 어린이 정원으로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산 어린이 정원은 장군 숙소와 잔디마당, 전망 언덕과 스포츠 필드로 구성됐으며 4일부터 일반 시민의 관람이 가능합니다. 용산공원 반환부지는 지난 1904년 한일의정서 체결 이후 일본군이 주둔했고 광복 이후부터 미군 기지로 활용된 금단의 땅으로서 일반에 개방되는 건 120년 만입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접경한 러시아 서부에서 이틀 연속 폭발로 인한 화물열차 탈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각 2일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러시아 브란스크주에서 선로에 설치돼 있던 폭파 장치가 터지면서 화물열차 기관차와 차량 20량이 탈선했습니다. 알렉산드르 보고마스 브란스크 주지사는 인명피해와 열차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1일에도 브란스크주에서 같은 사고가 일어나면서 우크라이나군이 반격 작전에 앞서 파괴 공작을 벌이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에 이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현지 시간 3일 미국 국방부를 방문합니다. 현지 시각 2일 미 국방부는 마르코스 대통령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을 만나 남중국해서의 협력 확대, 필리핀 국방 현대화 지원 등 다양한 안보 이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과 필리핀은 양자 국방 관계에 큰 진전을 이뤘다며 양국의 동맹이 변혁의 순간에 서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케냐에서 100명 이상의 교도들을 굶어 죽도록 명령한 혐의를 받는 사이비 종교 지도자가 법정에 출두했습니다. 2일 현지 매체에 따르면
케냐의 사이비 종교 기쁜 소식 국제교회의 폴 은탱게 맥켄지 목사는 예수를 만나기 위해 굶어 죽어야 한다며 총 109명의 교도들을 아사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인 수사관들은 현재까지 발굴된 시신 중 어린이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독도를 방문한 데 대해 항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 주국장은 전 의원의 독도 방문과 관련해 주일 한국대사관 측에 연락을 취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매우 유감이라며 강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습니다. 전 의원은 앞서 지난달 27일 민주당 청년위원회 등과 함께 독도를 찾았고 SNS에 독도를 방문한 사진을 올렸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비구름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곳곳에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때이른 더위가 물러나며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비는 토요일 오전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5도, 강릉 26도, 대전 23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광주 20도, 대구 22도, 부산은 21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단 신천지의 포교 방식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신천지라고 당당히 드러내며 정상단체로의 이미지 세탁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단체지만 이를 잘 모르는 일부 시민들이 미혹을 당할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단 피해가 속출하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경계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